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이에요. 이 5월의 마지막 주 첫날인데 첫날을 또 잘 마무리 하시면은 마지막 그 토요일까지 주말까지도 또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궁벽할 벽. 자, 궁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매우 후미지고 으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전에 딱 펼쳐보면은 우리는 이건 교재, 이게 제가 보는 교재에는 궁벽할 벽 그러는데 자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후미질 벽 이렇게 나와요. 이 궁벽할 벽이란 뜻 말고도 후미지다, 피하다, 뭐 천하다, 가슴을 치다, 이건 또 임금벽이란 뜻이 있어요. 임금벽, 그 다음에 치우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동그라미치 모양을 다른 거랑 결합이 되면은 보통 벽 아니면 피로 많이 나와요. 이 글자는. 그래서 피하다, 피할 피, 피할 피는 여기다 책받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단어를 먼저 보면 궁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후미지고 으슥하다라는 궁벽, 아니면 벽파. 벽파라는 거는 그러니까 파벌할 때 여기에 이 그 물결 갈래파를 써갖고 뭐라고 이제 그 우리가 역사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조선 영조 때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무고하게 비방한 그 당파, 벽파하고 시파, 이거랑 이제 그 반대가 되는 당은 여기 시자 써서 여기 시파, 벽파, 이게 서로 반대잖아요. 이게 노론이라면 여기 소론 이렇게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벽파할 때도 쓰고 벽촌, 벽촌이라면 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거를 먼저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왕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왕이 입에 나오는 말이 곧 법이에요. 저자를 당장 하옥시켜라 그럼 감옥에 보내고, 당장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살려줘라 그러면 훈방 조치되는 거고,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거에 설명을 드리자면, 임금이, 왜냐면 이거 임금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벽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임금이 여기 죄수, 이거는 죄수에게 형벌을 가하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금이 죄수를 신문해요. 자, 말로 이제 신문하는데, 신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임금이 생각할 때 얘는 정말 뭐 이 영모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당장 죽여라 그러면 아랫사람이 이게 죽이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죽일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데 그 누구냐? 임금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누구를? 사람, 이 임금 밑에 그런 신하, 이 모든 사람, 임금의 눈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주검시 아니면은 외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 분명히 여기서도 그 해석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기도 한다. 임금이 이 말로 신문을 하는데 그 죄수를 죽이기도 한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주검시잖아요. 근데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거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게문호하고 주검시랑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점은 찍을 땐 찍어서는 안 될 때는 찍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혼동이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자원 설명을 제대로 잘 들으면 절대로 지게문호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게문호가 나오면. 여기서는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니면 피, 뭐 벽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그 한자 형성 문자로 주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모래사. 이 모래사는 다른 걸로 사막사 해도 돼요. 이거랑 또 뜻이, 그 한자가 똑같은 모양이 뭐냐면, 여기에 돌석을 쓰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랑.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사막,
뭐 황사 현상이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다. 그 모래라는 거는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뭐 시멘트라든지 진흙 이런 거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번 휩쓸려가면, 물 같은 게 휩쓸려가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사상누각이라는 말 쓰고, 그다음에 백사장. 해변가에 가면 백사장 눈에 많이, 뭐 우리 눈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거 백사장. 사기 그릇 할 때, 도자기류 같은 경우 사기 그릇 할 때 모래사자 이거 쓰면 되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보통 모래시계를 한자로 쓰면은 여기에다가 이 글자 모래사자에다가 셀로 쓰면은 돼요. 이렇게. 자, 셀루. 우리가 뭐 누전할 때 그러면 모래가 샌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모래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사자에다가 사루, 셀루자 써서. 그러면 이거는 자원 설명을 해보면은 아까 사막사에도 된다 그랬어요. 자, 사막. 그러면 사막을 비유를 들면은 사막에는 물이 적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여기 돌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돌이 아주 잘게 부서진 거를 뜻한다. 뭐가? 모래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게 커다란 바위돌을 깨뜨려서 그다음에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 깨뜨리면은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을 깨뜨리면 모래알이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부딪히고 파도에 휩쓸려갖고 막 부딪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돌 조각이 점점 작아서 나중에 모래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돌석이 나온 이유는 이 돌이 부서져서 잘게 부서진 거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거는 사막사 할 때는 사막에는 물이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가늘섬.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필순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쓰는 순서를 잘 보시고, 그러면 이거 쓰는 순서 놓쳤네. 그럼 다시 이렇게 백시켜서 보시면은 이게 이게 촬영된 게 다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냥 제 쓰는 순서 자체가 그냥 필순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가늘섬이 들어가는 걸 보면, 섬세하다. 뭐, 섬섬옥수라는 거는 아주, 고운 손, 가늘고 고운 예쁜 손, 이런 거 곱고 예쁜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여자 손. 그 다음에 섬유, 무슨 섬유 할 때, 이거 섬자, 가늘섬자 이거를 쓰는데, 지금 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는 산부추 섬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는 부추구. 이거는 부수의 명칭이 있잖아요. 부추구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부추구가 있고,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산부추섬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는 우리가 창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추구. 이 세 개가 지금 결합돼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면.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창이라는 거는 이제 부추를 이게 뭐랄까 벤다고 해야 되나? 낫으로 베든 칼로 자르든 가위로 이렇게 오리든 간에 그거를 이제 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구, 뭐를 자르기 위해서 부추를 베기 위해서 주로 이제 뭐 칼로 이렇게 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걸 베는 거 보면은 낫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딱 잡은 다음에 낫으로 베는데, 그런 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랑 같은 이 지금 산부추섬이랑 같은 거는 어떻게 써 있냐면, 흑토를 쓰면서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자랑 똑같이 산부추섬이라는 걸로 이 같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가늘섬일 때 여기에 산부추섬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부추가 좀 가늘잖아요. 이렇게 가늘고 이게 곧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화яб수처럼 넓은 게 이파리가 넓지 않잖아요. 보통 채소들 보면은 배춧잎도 넓고, 또 우리 귀에 이제 익숙한 뭐 배춧잎 말고도
이렇게 채소들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아욱 이파리도 넓고 머위 이파리도 넓고 막 넓은데 이거는 그냥 곧게 이게 쪽쪽 뻗어 있잖아요. 그죠? 파보다도 더 가늘게. 그러니까 가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실처럼 가늘다. 그래서 가늘섬에 실사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을 빌려준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 이 한자 세자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